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선 주자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박 3일 동안 광주 전남에서 대선 행보를 이어갔고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새로운 정치 세력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당 새 당대표의 박지원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수락연설에서 당의 몸집을 키워 대선 후보를 내고 개헌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여수 수산시장에서 큰 불이 나 점포 100여 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인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전남 지역의 한 초등학교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학생 유치에 나섰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선 주자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박 3일 동안 광주 전남에서 대선 행보를 이어갔고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새로운 정치 세력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선거혁명을 일으키자는 손가락혁명군 출범식.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자 모임은 마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금요일 광주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토요일 진도 팽목항을 거쳐 다시 광주까지 2박 3일을 온통 광주 전남에 머물면서 최근 정체에 빠진 지지율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소수 기득권자의 나라를 국민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는 싸워야 하고.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 전 대표는 앞으로 100일은 미래 10년의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시기라며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현재의 헌법 개정을 위한 단체인 국민주권개혁회의를 오는 22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정치판이 크게 요동칠 것이라며 정계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기득권, 특권, 패권을 청산하고 개혁 세력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국민의 주체를 형성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대선 일정이 빨라질 것이 확실시되면서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대선 주자들의 행보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에도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호남을 방문합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는 22일 광주에서 지지 모임인 포럼 광주 출범식에 참석하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이번 주 호남 방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유승민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내일부터 19일까지 차례로 광주 전남 언론 포럼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새 당대표의 박지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어제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전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등을 합산한 결과 국민의당 새 당대표에 당선됐습니다. 박 신임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국민의당을 키워 대선 후보를 낼 것이라며 개헌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고위원회는 득표 순대로 문병호, 김영환, 황주홍, 손금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주말 동안 많이 추우셨죠?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오늘 아침도 공기가 차갑습니다.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4.3도를 보이고 있고요. 곡성은 무려 영하 10.2도, 담양이 영하 9.2도로 전남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출근길 보온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니까 건강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차고 건조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우리 지역 대기가 건조합니다. 현재 구례와 여수 등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 내려져 있는데요. 그 밖에 다른 우리 지역도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니까 산불과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영하 5.9도, 장성이 영하 8.2도 보이고 있고요. 담양이 4도, 화순이 5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5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 되찾겠습니다. 곡성이 4도, 구례와 보성이 5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와 관련해 당국이 임시 판매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상인들과 협의에 나섭니다. 피해 현장에서는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감식이 진행됩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110여 개 점포가 불길에 휩싸였던 여수 수산시장.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엔 새까만 잿더미와 매캐한 냄새만 가득합니다. 화염이 상가 밖으로 번지면서 건물 외부에 있는 수십 곳의 점포들도 함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 재산을 여기다가 걸고 생활하고 있는데 진짜 울고 싶은 심정이죠 뭐. 1층 전체가 불에 타거나 그을려 완전 복구엔 적어도 몇 주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는 설 대목을 앞두고 임시 판매장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부터 상인들과 협의에 들어갑니다. 임시 판매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당선 서둘러서 물색하고 야권 주요 인사들도 잇따라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보험 처리가 최대한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또 할 것이고요. 생활 안정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도움이 되도록. 한편 화재 당시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과수와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오늘 현장 감식과 정밀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수산시장 화재를 수습하기 위해 자치단체들이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여수시는 현장에 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설 이전에 상인들이 영업을 재개하도록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임시 판매장 개설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피해 상인들을 위한 생활 안정자금 지원 한도를 늘리기로 했고 광주시도 경제부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원반을 구성해 돕기로 했습니다. 무안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인출책 역할을 한 혐의로 취업준비생인 24살 강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동안 148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 11억 원을 인출해 1%의 수수료를 받고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채무 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처벌을 피하려면 변호사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수록 학생이 줄고 있는 한 농촌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학생 유치에 나섰습니다. 지역사회 구심점이 되는 학교를 살려 마을에도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화순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방학 중이지만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어 수업과 각종 만들기 수업이 한창입니다. 학생들의 호응도 좋고 집중도도 높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학교라서 좋아요.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지만 다른 농촌 학교들처럼 학생들이 갈수록 줄고 있는 게 고민입니다. 5년 전만 해도 80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교생 30여 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학생이 줄면 학교는 물론 마을 공동체까지 붕괴된다는 위기의식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사교육으로 충당해야 하는 전문가와의 피아노 수업과 골프 수업 등을 학기 중 무료로 진행하고 방학 동안에도 선생님들이 나와 학생들의 수준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보면 애들 사교육도 안 시키게도 되게끔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알차게 잘 해주시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최근에는 남면의 초중학교 졸업생이 대학에 입학하면 장학금 500만 원을 주고 전입생이나 입학생을 위한 금전적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시골의 학교들도 그 마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 초등학교가 계속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 수 감소로 농촌 학교의 통폐합 문제가 부각되는 요즘 지역사회 구심점을 지키려는 한 농촌 학교의 노력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천곡중학교와 첨단중학교의 통합이 추진됩니다. 광산구에 따르면 광주시 교육청은 최근 천곡중학교 통폐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018년 천곡중학교를 첨단중학교로 통합하고 천곡중학교 자리에 가칭 천곡여고를 세우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산구는 중학교가 통합될 경우 지역 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통합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시군마다 김영란법 취지에 맞는 선물 세트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해남군 인터넷 쇼핑몰인 해남미소는 쌀과 잡곡, 단감 등으로 4만 5천 원과 7만 원짜리 종합 선물 세트와 특산물 100여 종을 선보였습니다. 완도군 쇼핑몰인 완도군 이숍에서도
66개 입점업체가 전복, 멸치, 해조류 등으로 구성한 김영란 선물 세트를 개발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목포시가 항구 도시에 걸맞게 바다와 어우러진 해안선 야간 경관 조명 사업에 나섭니다. 목포대교와 대반동 일대를 국제적인 빛의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마리의 학이 눈부신 자태를 뽐내며 날개짓하는 목포대교. 다리에서 빛나는 불빛이 바다에 반영되면서 아름다운 야경을 만들어냅니다. 고화도 섬 해안선을 따라 촘촘히 박힌 조명들도 밤바다를 수놓습니다. 아주 한상적 좋아요. 아주 과도도 이 가로 아주 불빛이 쫙 있고 저 대교 그 다리에서 불이 쫙 묻어가지고 봐보시면 밤에 오면 멋집니다. 아주. 목포시가 아름다운 미양 만들기에 본격 나섭니다. 해상 케이블카 개통에 대비해 대반동 해안선을 따라 가로등에 LED 조명을 설치합니다. 해상 케이블카 운영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반동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를 해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화도에 설치하는 해안 데크 산책로에도 내부 조명과 외부에 포인트 조명을 설치하고 목포대교 인근에는 레이저쇼를 연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을 주제로 한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과거 목포시는 루미나리에와 인공폭포 등의 야간 조명을 설치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포 해안을 국제적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선 수십억여 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 방안 마련과 장기적이고 철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국 겨울 배추 최대 주산지인 해남에서 배추 수확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겨울 배추는 일조량 부족 등으로 전년에 비해 수확량이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지 거래 가격은 밭 3.3제곱미터에 10,000원에서 12,000원까지 2배가량 올랐습니다. 해남의 올해 겨울 배추 재배 면적은 2,300여 헥타르, 생산량은 18만 5천 톤으로 예상됩니다. 황백화 현상으로 줄었던 김 생산이 이달 들어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흥과 장흥 등 동부 해역에서 발생한 황백화 현상으로 전남의 김 생산량은 전년보다 38% 줄어든 7,200톤에 머물렀지만 1월 중순 현재 26%로 생산 감소폭이 좁혀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수온이 안정권에 접어들어 생산량이 계속 늘 것으로 전망하고 피해 여가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광주 전남 단체장들에게 2017년 한 해 설계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도석 장성군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되돌아보면서 성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호남에서는 드물게 민전사기에 1, 2차 유치했던 LH 아파트를 3차, 4차 유치하고요. 또 어르신을 위한 실버 현대식 아파트를 유치했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지만 의미 있는 성과 하나를 이렇게 집어라면 우리 항룡강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이었죠. 잘 아시다시피 장성은 엘로시티라는 컬러 마케팅을 해가지고 엘로시티 하면 장성, 노랑하면 장성이라는 타이틀까지 획득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 주제로 많은 상을 탔죠. 잘 아시다시피 항룡강 노랑꽃잔치는 신생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수십만이 다녀가는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18일에도 항룡강의 생명을 불어넣는 대토론을 개최하는데요. 거기서 작년에 개선할 점을 개척하고 항룡강의 가치를 더 발굴해서 미래 먹거리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성에서는 옐로우시티라는 브랜드 아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또 어떤 색 마케팅을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원래 엘로시티 구상은 2020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관광객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엘로시티 인프라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전략인
항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는 용이 승천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용다리 그리고 출렁다리 또는 명품 자전거길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생태 명품 항룡강을 만들고 또 장성역을 중심으로 해서 노란 향기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그 충령산 일대가 편백 힐링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게 무엇이고 또 어떤 효과가 기대되죠? 예, 뭐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아시다시피 전국 최대 규모의 편백림 아니겠습니까? 동양의 흑림이라고까지 이렇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받고 있고요. 편백림에는 피톤치드가 있어가지고 아토피나 비염의 특효가 있으면서 또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그래서 머리가 맑아지는 등 웰빙의 대명사로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힐링 공간을 실속 있게 만들어서 우리 국민의 관광 소득 자원으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 힐링 특구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150억 정도를 투입해서 성장 신동력으로 키워나갈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국민들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H 아파트 또 어르신을 위한 실버주택 양호한 주택 공간을 확보하고 또는 도시가스나 읍에 공원 등 생활 편의시설을 확대하면서 또 우리 구는 또 농업군 아니겠습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계획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면서 또 권역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또는 복지가 향상되는 실속 있는 부자 농촌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올해도 더욱더 발전하는 장성군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I 확산에 따라 사육 환경을 좋게 만든 유기농 농장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AI에 소비가 줄며 유기농 농장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유기농 인증 6개 농장. 중닭이 날갯짓을 하며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유기농 농장은 사료부터 유기농으로 먹여 동물복지 농장보다 사육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3.3제곱미터당 사육 두수는 33마리 이하로 마리당 사육 면적은 일반 농장의 6배, 동물복지 농장보다 2배 가까이 넓습니다. 자란 지 45일가량 지난 유기농 닭입니다. 일반 닭의 생육 속도가 2분의 1 수준이어서 앞으로도 15일 정도 있어야 출하가 가능합니다.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온돌이 깔린 바닥과 자연광이 들어오는 환경으로 이 농장은 현재까지 AI를 거뜬히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육 두수를 30% 이상 줄였습니다. 가열하면 AI 바이러스가 사라지지만 가금류 소비가 크게 줄어 거래처 주문이 70% 이상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애써 유기농 인증을 받아 가공한 제품들은 창고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이나 이게 정말로 가야 할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이게 과연 우리가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유기농 농장의 사육 비용은 일반의 3배 가까이 비싸 현재 국내에서 인증받은 농장은 3곳뿐. AI 광풍의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정작 현실에선 어렵게 자리 잡은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항암제나 치매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포 단백질 구조와 작용 기제를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광주과기원 엄수연 교수팀은 세포의 골격 조절 단백질 구조와 작용 기제를 처음으로 밝혀낸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EFHD2 단백질은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조와 작용 기제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K리그 클래식 경기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광주FC의 경기 일정도 정해졌습니다. 광주FC는 오는 3월 4일 오후 3시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구FC를 불러들여 홈 개막전을 치릅니다. K리그 클래식은 12개 팀이 38경기씩을 치르는데 광주의 올 시즌 목표는 6강에 드는 겁니다. 지난해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 적발 건수가 4,000건을 넘어섰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2,900여 곳, 미표시가 1,300여 곳에 이르렀고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사례도 전체 적발 건수의 35%를 차지했습니다. 농관원은 부정 유통을 신고하면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수바라 피해로 크게 줄었던 벼 종자 공급이 올해는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시군별 벼 재배 계획 면적에 따라 종자 소요량을 8,074톤으로 예측하고 현재까지 7,500여 톤, 소요량의 93%를 확보했습니다. 또 전남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73%로 평년보다 높아 농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해남 법무사회 76만 원, 광양 법무사회 76만 원, 나주 법무사회 65만 원, 광주 광산 법무사회 55만 원, 남구 월산동 5통 주민 2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11통 15만 원, 15통 17만 원, 24통 16만 원, 28통 17만 6천 원, 덕림 제일파크 맨션 6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월산사동 광주 신우신협에서 5만 원, 나주곰탕 5만 원, SK 월드컵 주유소 대표 최성진 씨가 5만 원, 주식회사 성신전력 20만 원, 18통 주민 10만 원 보내주셨고 20통에서 30만 8천 원, 24통 20만 5천 원, 주월일동 16통 31만 원, 한양아파트 30만 4천 원, 서구 풍암동 세안아파트 경로당에서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동천동 동천마을 3단지 경로당 10만 원, 광산구 하남동 다사로움 1차 20통 주민 30만 9천 원, 21통 42만 3천 원, 송정 2동 10통 10만 원, 백제약국 3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수원동 대방 6차 아파트 주민 30만 원, 전남 나주시 3도 경로당 15만 원, 남해동 16통 주민 19만 8천 원, 곡성군 견면 마전마을 30만 원, 남양마을에서 2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동안 많이 추우셨죠?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오늘 아침도 공기가 많이 차갑습니다. 현재 광주가 영하 4.3도를 보이고 있고요. 곡성이 영하 10.2도, 담양이 영하 9.2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출근길 보온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당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니까요. 건강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차고 건조한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구례와 여수 등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 내려져 있는데요. 그 밖에 다른 우리 지역도 점차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산불과 화재 예방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영하 5.9도, 장성이 영하 8.2도를 보이고 있고요. 담양이 4도, 화순이 5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5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곡성이 4도, 구례와 보성이 5도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서는 오늘 2m 안팎으로 물결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낮 기온 5도 안팎을 유지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우리 지역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